오늘 아침 소변기 물 내리기 전에 확인하셨습니까? 그 짧은 3초가 여러분의 남은 30년 수명을 결정합니다. 만약 소변에 낀 거품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물을 내리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콩팥은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7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만 해도 얼굴은 검게 변해 있었고 소변에는 맥주처럼 거품이 가득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투석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라는 절망적인 판정까지 들으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식단을 바꾸고 오늘 소개해 드릴 이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신 결과가 어땠을까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신장 사구체, 역과율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소변의 거품은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투석기 근처에는 가지도 않고 매일 아침 뒷산을 오르내릴 만큼 20대 같은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환자분을 살려낸 죽어가는 신장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탑3를 여러분께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아끼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비명을 지를 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당장 별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고 계십니까? 소변에 낀 거품, 아침마다 붓는 손발, 이유 없는 피로감. 이것은 신장이 여러분께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평소처럼 아무 과일이나 드신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딱딱하게 굳어가고 결국 일주일에 3번 팔뚝에 굵은 주사 바늘을 꽂고 4시간씩 피를 걸러내는 고통스러운 투석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과일,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1위 과일은 신장 해독의 끝판왕이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정보가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십시오. 그럼 튼튼 노후 TV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장 상태를 숫자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무서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대한민국 의료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이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 만성 콩팥병 환자는 무려 7명 중 1명꼴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약 14%에 달합니다. 에이,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더 소름 끼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환자들 중 본인이 신장에 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고작 4.4%에 불과합니다. 즉, 100명 중 95명은 자신의 콩팥이 딱딱하게 굳어가고 사구체가 파괴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조용한 재앙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신부전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환자의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두고 신장 쇼크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영양 불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나빠지면 칼륨 때문에 과일과 채소를 끊어야 한다라는 과거의 통념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 의학 통계는 정반대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신장병 학회지에 실린 대규모 추적 관찰 연구를 봅시다. 연구팀이 수만 명의 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식단을 분석했더니 과일과 채소 섭취를 극단적으로 제한한 그룹보다 특정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여 체내 산성도를 낮춘 그룹이 신장 기능 악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40% 이상 낮았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과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많은 과일 중에서도 신장 해독과 재생에 탁월한 수치를 보여준 데이터가 선택한 과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그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의학적으로 검증된 기적의 과일 탑3의 정답을 지금 바로 통계적 근거와 함께 공개합니다. 데이터가 지목한 3위는 바로 크랜베리, 2위는 적포도,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블루베리입니다. 의사 선생님, 그게 정말인가요? 라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1위를 차지한 블루베리부터 살펴볼까요? 블루베리는 일반 과일 대비 3배에서 5배 이상 높은 항산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은 신장 혈관의 염증 반응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 신장 조직의 손상을 막는 방어 기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는 칼륨 함량은 백지당 7080mg 수준으로 바나나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 저칼륨 식품이라는 점도 이 과일이 1위인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2위인 적포도 역시 놀라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포도 껍질에 풍부한 레스베라트롤 성분은 신장 질환의 주범인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데 탁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레스베라트롤을 투여한 신장 환자에서 단백뇨 배출량이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신장 섬유화가 억제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적포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신장이 굳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연화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마지막 3위 크랜베리는 요로 감염 예방의 절대 강자입니다. 통계적으로 만성 콩팥병 환자의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주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요로 감염입니다. 코크란 리뷰에 실린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크랜베리 함유 제품을 섭취한 그룹은 요로 감염 재발률이 약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신장으로 올라가는 세균의 통로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콩팥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 이래도 과일을 무조건 피하시겠습니까? 통계는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굶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데이터가 입증한 이 세 가지 과일, 크랜베리, 적포도, 블루베리를 챙겨 먹는 것이야말로 망가진 신장을 되살리는 가장 과학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통계 뒤에는 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데이터가 입증한 이 1위 과일이라도 다른 것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발암 물질을 생성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혹은 껍질을 까고 먹느냐, 씨까지 씹어 먹느냐에 따라 효능이 100배 차이가 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통계가 알려준 정답을 내 몸에 100% 흡수시켜 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알려드릴 의사들의 시크릿 섭취 공식을 반드시 따르셔야 합니다.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내 몸을 살리는 구체적인 실전 노하우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 혹은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선생님, 말은 쉽죠. 그런데 방송 틀면 어디서는 과일 먹으라 하고 어디서는 칼륨 때문에 절대 먹지 말라고 하니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맞습니다.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분명 몸에 좋다는 방송을 보고 비싼 돈 들여 블루베리를 사 먹고 포도즙을 내서 마셨는데 검사 결과는 오히려 칼륨 수치가 치솟고 혈당이 엉망이 되어 오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똑같은 과일을 드시고도 사구체 역과율이 좋아지고 얼굴색이 환해져서 오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왜 똑같은 블루베리와 포도가 누구에게는 신장을 살리는 명약이 되고 누구에게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독약이 되는 걸까요? 문제의 본질은 과일의 종류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행해왔던 잘못된 섭취 습관과 어설픈 상식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거니까 많이 먹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해서 밥공기 가득 과일을 담아 먹습니다. 소화가 잘 되라고 믹서기에 곱게 갈아 마시기도 하고 농약이 걱정되어 껍질을 다 깎아버리고 알맹이만 먹기도 합니다. 심지어 액기스가 좋다며 즙으로 내려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전문의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신장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 모든 행동이 여러분의 콩팥을 쥐어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에 좋은 성분은 대부분 과육이 아니라 우리가 뱉어버리는 것에 숨어 있고, 반대로 신장을 병들게 하는 당분은 갈아 마시는 순간 혈관을 타고 폭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내 신장 수치에 맞춰 어떻게 조리하고 어느 부위를 언제 먹느냐 하는 타이밍과 방법의 차이입니다. 이 미세한 차이를 모르면 천하의 산삼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통계가 입증한 저 3가지 기적의 과일을 여러분의 신장 상태에 딱 맞춰 약이 되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구체적인 공식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껍질과 씨앗 처리법, 그리고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전문가들은 그토록 먹는 방법과 부위를 강조하는 걸까요? 단순히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의학적인 데이터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3위를 차지한 크랜베리부터 데이터를 뜯어보겠습니다. 핀란드 투르쿠 대학의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 결과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래프가 나옵니다. 크랜베리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의 핵심 역할은 바로 코팅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을 섭취했을 때 요로 상피세포에 얇은 방어막이 형성되어 대장균과 같은 유해 세균이 달라붙는 것을 최대 80%까지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는 80%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세균 감염에 매우 취약하고 이 감염이 신장 수치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주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크랜베리의 붉은 색소 성분이 마치 미끄럼틀처럼 세균을 미끄러뜨려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즉, 크랜베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신장으로 가는 세균의 침입로를 차단하는 천연항생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데이터로 입증된 셈입니다. 다음으로 2위 적포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포도 껍질은 질기고 농약 걱정되니 뱉어낸다는 분들, 통계를 보시고 나면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 분석에 따르면 포도의 핵심 성분인 레스베라트롤과 안토시아닌은 과육이 아니라 껍질과 씨앗에 무려 95% 이상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육에는 그저 당분과 수분이 대부분일 뿐입니다. 실제로 신장 섬유와 신장이 딱딱하게 굳는 현상 모델 G 실험에서 포도 과육만 먹인 그룹과 껍질 추출물을 먹인 그룹을 비교했더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껍질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에서만 신장 조직의 염증 인자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굳어가던 조직이 다시 부드럽게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포도 알맹이만 쏙 빼먹고 껍질을 뱉는 순간 신장을 살리는 약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설탕 덩어리만 드시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포도는 껍질째 씹어 드셔야만 신장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가 신장에 좋은 이유는 바로 혈관 청소 능력 때문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혈관이 가장 많이 뭉쳐있는 혈관 덩어리 장기입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들에게 6개월간 하루 한 컵의 블루베리를 섭취하게 했더니 혈관의 탄력도가 15% 이상 개선되었고 혈류 흐름을 방해하는 혈관 내 염증 수치가 유의미하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안토시아닌의 흡수율입니다. 블루베리의 보라색을 내는 이 성분은 콩팥의 미세한 사구체 혈관까지 파고들어 쌓여있는 노폐물 찌꺼기를 녹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기관 데이터에 따르면 야생 블루베리의 경우 일반 재배 종보다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2배에서 5배까지 더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즉,
같은 하나를 먹더라도 어떤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내 신장에 도달하는 약효는 5배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연구 결과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신장에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껍질 깎은 과일, 설탕에 재운 과일청을 드시는 것은 통계적으로 볼 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넘어 독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껍질 속에 숨겨진 95%의 약효, 그리고 세균을 막아내는 80%의 방어율. 이 수치들을 내 몸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섭취 방법에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펜과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병원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신장 명의들의 실전 섭취 매뉴얼입니다. 앞서 보신 그 놀라운 통계 수치를 내 몸의 변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절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2위 적포도는 식초 물 5분이 생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도 껍질에 하얀 가루를 농약이라고 오해해서 팍팍 문질러 씻거나 아예 껍질을 벗겨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포도의 당분이 올라온 과분일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진짜 잔류 농약이죠. 식약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돗물보다는 식초물이나 담금 소주를 섞은 물의 세척 효과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닥터의 처방은 물 1리터에 식초를 소주잔으로 2잔 정도 섞으십시오. 여기에 포도를 딱 5분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헹궈내면 잔류 농약의 95% 이상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씨앗, 이가 튼튼하시다면 껍질째 씨까지 꼭꼭 씹어 드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치아가 약한 우리 시니어분들은 억지로 씹지 마시고 껍질과 씨앗까지 통째로 믹서기에 갈아서 드십시오. 단 혈당이 걱정되신다면 즙만 짜내지 마시고 건더기 식이섬유까지 걸쭉하게 드셔야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신장 혈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위 크랜베리는 설탕의 함정을 피해야 합니다. 마트에 가면 흔히 보이는 크랜베리 주스 뒷면 성분표를 보신 적 있습니까? 생과가 너무 시고 떫기 때문에 시중 제품의 90% 이상은 액상과당이나 설탕 범벅입니다. 이걸 드시는 건 신장에 독약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닥터의 처방은 가장 좋은 건 생과나 냉동을 사서 드시는 거지만 구하기 힘들다면 무가당 건조 크랜베리나 첨가물 없는 원액 100%를 찾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것도 드시기 힘들다면 약국이나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크랜베리 추출물 캡슐 형태로 된 것을 드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추출물 형태 섭취 시에도 요로 감염 예방 효과는 충분히 유효했습니다. 세 번째, 대망의 1위 블루베리는 반드시 얼려 드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블루베리를 냉동 보관할 경우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의 농도가 생과일 때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블루베리를 얼리면 단단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영양소들이 밖으로 빠져나와 우리 몸에 흡수되기 가장 좋은 상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닥터의 처방은 비싼 생블루베리 사서 냉장고에서 썩히지 마십시오. 마트 냉동 코너에 있는 블루베리가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가는 더 높습니다. 단 드시기 전에 살짝 씻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냉동 과정이나 유통 과정 위생이 걱정되신다면 흐르는 물에 가볍게 30초만 헹궈서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양 조절입니다. 좋다고 했으니 많이 먹어야지 하고 냉면 그릇으로 드시는 분들 큰일 납니다. 아무리 칼륨이 적은 과일이라도 많이 먹으면 신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신장 환자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종이컵 한 잔 분량입니다. 블루베리로 치면 약 20알에서 30알 정도, 포도는 반송이 이하입니다. 이 원칙을 지킬 때 과일은 독이 아니라 기적의 치료제가 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용을 딱 한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장 건강의 기적을 만드는 3가지 열쇠, 3위 크랜베리, 2위 적포도,
그리고 1위 냉동 블루베리. 이 과일들을 하루 종이 컵 한 잔 분량으로 껍질째 드시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 대학병원 진료실에서는 3분 진료 보기도 바빠 환자분들 한 분 한 분 붙잡고 설명해 드리기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튼튼 노후TV 가족 여러분만큼은 몰라서 병을 키우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며칠 밤을 새워가며 최신 의학 논문과 데이터를 뒤져 핵심만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수천만 원 병원비를 아껴줄 거라 확신합니다. 혹시나 내 나이가 벌써 칠순인데 이제 와서 과일 좀 챙겨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며 미리 포기하고 계신가요? 제발 그런 약한 마음은 오늘 버리십시오. 통계는 통계일 뿐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은 70이 넘고 80이 넘어서도 식습관 하나를 바꿔서 투석 위기를 넘기고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블루베리 한 팩을 집어드는 여러분의 그 작은 손짓이 10년 뒤 차가운 병실이 아닌 따뜻한 공원을 걷게 만드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딱 2주 동안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아침 식단에 이 과일들을 추가해 보십시오. 그리고 2주 뒤에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아침 붓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내 신장은 내가 지킨다 라고 힘찬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어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막막했던 신장 건강관리에 명쾌한 해답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해두시면 다음번에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더 귀한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저 튼튼 노후TV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